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입니다. 평소보다 길고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젯밤 장이 보여준 것, CPI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의 마인드셋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젯밤 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은 날아가지 못했다. 시작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장 시작을 1시간 반 앞두고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5%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전날 나스닥이 2% 넘게 빠진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태. 트레이더들의 시선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1월 CPI. 이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고 셋오프가 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미국 노동통계국이 숫자를 발표합니다. 헤드라인 CPI 2.4%, 예상 2.5%를 밑돕니다. 그 순간 선물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마이너스 0.5%에서 단 몇 분 만에 보합을 회복합니다. S&P 선물도 마이너스 0.4%에서 단숨에 올라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bp 넘게 급락하면서 4.05%로 떨어집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83%로 뛰어올랐습니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먼저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장개장. 시장은 0.6% 갭업으로 출발합니다. 전날의 폭락을 만회하려는 듯 매수세가 쏟아집니다. Applied Materials가 실적 호조로 13% 폭등, 리비안 20% 급등, 에어비앤비 6%, 로크 15%. 어닝 시즌의 호재까지 겹치면서 개장 직후 화면은 초록불 일색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CPI 호재, 실적 호재, 기술적 반등 조건까지 갖춰진 교과서적 반등 시나리오. 그런데 자정을 넘기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Workday, DocuSign, Adobe, Salesforce. 1월 말부터 시작된 AI 공포 셋오프, 월가에서 사스파클립스라고 부르는 투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프리스 트레이딩 데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Get me out 스타일 매도, 분석이고 펀더멘탈이고 없습니다. 무조건 빠져나가겠다는 패닉입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밤사이 만들어 놓은 상승분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0.6%에서 시작한 나스닥이 조금씩 밀려 내려옵니다. 바클레이즈는 이 셋오프는 단기적으로 멈출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를 때 실적이 아니라 AI의 면역인가 취약한가로 나누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빅스가 17.65에서 20을 돌파합니다. 공포지수 20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입니다. 시장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 리스크 오프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25%, 핀터레스트 마이너스 18%, 드래프트킹스 마이너스 17%. 개별 종목에서는 공포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버텼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장 마감, S&P 500 플러스 0.05%, 사실상 보합, QQQ는 601.92달러 플러스 0.21%로 소폭 상승 마감, TQQQ는 48.47달러 플러스 0.44%. 간신히 양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0.6% 갭업으로 시작해서 0.2% 상승으로 끝났다는 건 장중의 상승분의 3분의 1을 반납했다는 뜻입니다. 5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S&P-1.4%, 나스닥 -2.1%,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제 CPI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연준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2.4%, 시장 예상 2.5%보다 낮습니다. 12월 2.7%에서 0.3%포인트 급락, 8개월 최저 2021년 초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코어 CPI 전년 대비 2.5% 예상과 일치, 전월 2.6%에서 하락, 이것도 2021년 3월 이후 최저입니다. 연준의 목표 2%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월간 수치, 헤드라인 플러스 0.2%, 예상 0.3%보다 낮습니다. 코어는 플러스 0.3%로 전월 0.2%보다 살짝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추세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지만 월간 코어의 반등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세부 항목, 가솔린 전년 대비 7.5% 급락으로 전체를 끌어내렸고 중고차 마이너스 1.8% 하락 전환, 계란 가격 월간 7% 하락으로 정상화, 주거비는 전년 대비 3.0%로 전월 3.2%에서 둔화, 아직 높지만 방향은 아래입니다. 나스닥은 이 수치를 보도하면서 거의 완벽한 CPI 리포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완벽한 데이터로 겨우 0.2% 올랐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CPI가 좋게 나왔으니 QQQ가 200일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진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금리 인하 확률이 83%까지 올랐고 채권 금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주의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현재 QQQ 가격에서 200일선까지는 약 3.7%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그 레벨까지 가려면 상당한 추가 충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아마 안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순간 정말 떨어졌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우리 시스템은 예측이 아니라 반응으로 작동합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풀 레버리지, 이탈하면 레버리지를 줄인다. 이게 전부입니다. 200일선에 닿을 확률이 낮다는 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현재 상태를 읽은 것뿐입니다. 내일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터지면 확률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하는 대신 준비합니다. 여기서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QQQ가 200일선에 닿으면 바로 매도하나요? 아니면 종가까지 기다리나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종가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장중에 QQQ가 200일선을 터치했다가 반등해서 200일선 위에서 마감하면 시그널은 바뀌지 않습니다. 풀 레버리지를 유지합니다. 왜 종가 기준일까요? 장중 움직임은 노이즈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1시간 만에 3%에서 5%씩 움직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만약 장중 터치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잠깐 찍고 올라가는 휩소에 계속 당하게 됩니다. 팔았는데 올라가고 다시 샀는데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면 수수료도 쌓이고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종가는 하루의 모든 정보가 반영된 최종 가격입니다. 모든 트레이더의 판단, 모든 뉴스, 모든 감정이 녹아든 숫자입니다. 10년 백테스트 결과 종가 기준 시그널이 장중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QQQ가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더라도 패닉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 마감까지 기다립니다. 종가가 기준선 아래면 그때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CPI가 왜 우리 TQQ 투자자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200일선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200일선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알아두면 시장이 흔들릴 때 시스템을 믿고 버틸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 기술주 밸류에이션은 금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금리가 내리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이고 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플레이션입니다. CPI 하락, 금리 인하 명분, 금리 하락, 기술주 상승, 나스닥 상승, TQQQ 3배 상승. 이 체인 때문에 CPI 발표일은 매달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CPI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는 연준이 실제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 PPI는 생산자 물가로 CPI의 선행지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의 비농업 고용은 경기 과열과 침체의 바로미터, 그리고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CPI보다 더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나스닥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이 200일선의 기울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같은 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화면을 계속 보는 겁니다. 밤 11시 반 0.6%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역시 CPI 효과합니다. 자정 넘어서 상승분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빠지는 거 아니야? 고민합니다. 새벽 2시에 빅스가 20을 넘는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손가락이 떨립니다. 새벽 6시에 소폭 양전된 걸 보면서 휴, 다행이다. 안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4번 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잠까지 설쳤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레이 달리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스러운 진실이 뭘까요? 어젯밤 같은 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시스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하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종가를 확인하는 것, QQQ가 200일선 위에서 마감했는지 확인하는 것, 변한 것 없음을 확인하는 것. 끝. 밤새 10번 확인하든 아침에 1번 확인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에너지 소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아끼는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TQQQ 투자는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감정을 소진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 시그널이 바뀌는 그 하루, 그 한 번의 판단을 위해 다른 모든 날의 소음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밤의 장을 보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시점은 아침에 일어난 후 딱 한 번입니다. 둘째,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CPI가 좋게 나왔다고 흥분하지 않고 AI 공포가 확산된다고 패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동평균선과 보조 시그널들입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셋째, 지금 팔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시스템에 물어봅니다. 시그널이 롱이면 들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이 바뀌면 그때 매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결정합니다. 넷째, 본업에 집중합니다. TQQQ 투자의 최대 장점은 일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분석할 필요 없고 개별 종목을 공부할 필요 없고 실적 발표를 밤새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TQQQ가 하루에 6% 빠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본능은 이익의 쾌감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투시그마, AQR,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시스템으로 투자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을 배제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라는 걸 수천억 달러의 자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TQQQ를 그냥 사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로 답하겠습니다. TQQQ를 2016년부터 10년간 단순 보유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약 38%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82%였습니다. 100만 원이 18만 원까지 녹는 걸 경험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10명 중 9은 그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팝니다. 바닥에서 우리 시스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60%이고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9%입니다. 수익률은 훨씬 높으면서 위험은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10,000가 108만 달러가 됐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언제 얼마나 줄이느냐가 진짜 노하우이고 여기에 여러 층의 시그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조만 말씀드리면 QQQ가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풀 레버리지, 아래로 이탈하면 레버리지를 줄입니다. 여기에 변동성이 급등하면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가는 장치, 채권 시장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 과매도 구간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장치가 겹겹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최대한 올라타고 하락장에서 빠르게 내린다. 그런데 이걸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한다. 10년간의 백테스트가 이 규칙의 유효성을 증명합니다. 어젯밤 같은 장에서 단순 보유 투자자는 불안에 떱니다. 팔아야 하나? 들고 있어야 하나? 하지만 시스템 투자자는 하나만 확인합니다. 시그널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에 $10,000와 108만 달러의 차이를 만듭니다. 계좌 공개에 대한 요청도 많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영상에서 보시는 이 대시보드 화면, 이건 모의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증권사 계좌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보유 주수, 평균 매수가, 현재가, 평가금액, 수익률, 전부 실시간으로 증권사 서버에서 가져오는 숫자입니다. 매일 아침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이 숫자들이 업데이트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매일 아침 매수하지도 않은 주식의 가격과 평가금액을 조작하거나 언제 데이터가 초기화될지 모르는 모의 투자 계좌로 영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가 있고 진짜 수익과 진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면서 그 결과를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는 채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채널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 계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시스템을 믿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지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시그널은 롱입니다. 3.0배 풀 레버리지, TQQQ 199주 보유 중, 평균 매수가 51.33달러, 오늘 새벽 종가 48.47달러. 이번 주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보는 건 내 계좌의 수익률이 아니라 QQQ와 장기 이동평균선의 관계입니다. QQQ는 601.92달러로 이동평균선을 약 3.9% 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버퍼입니다. 빅스는 20.60으로 마감, 10년물 금리는 4.06%까지 내려왔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둔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직 AI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괴리는 반드시 좁혀집니다. 감정이 진정되면 데이터가 이깁니다. 에드 야데니를 비롯한 유명 전략가들은 이번 AI 공포 셋오프가 과도하다고 분석합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극단적 공포는 역사적으로 역발상 매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공포지수가 6포인트,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간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시그널은 롱 풀 레버리지 유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TQQQ를 혼자 들고 있으면 어젯밤 같은 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시스템이 없으니 감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팔고 있는 것 같은데 AI가 진짜 다 바꾸는 건 아닐까? 내 돈이 녹고 있어. 이 채널은 매일 아침 정확한 숫자와 시스템의 판단을 공유합니다. QQQ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빅스가 어디에 있는지, 시그널이 뭔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현재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계좌로 운용하는 포지션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전략, 같은 시스템, 같은 원칙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면 공포에 팔고 함께 투자하면 시스템을 믿습니다. 이 차이가 1년, 3년, 10년이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미국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입니다. 다음 장은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에 열립니다. 이틀간 시장이 쉬면서 패닉도 함께 식을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 밤 개장 초반 방향이 중요합니다. CPI 호재를 뒤늦게 소화하며 반등하느냐, AI 공포가 계속 이어지느냐. 하지만 우리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합니다. 시그널이 바뀌면 움직이고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년간 이 원칙이 $10,000를 108만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시장은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고의 CPI 데이터가 나와도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0.6%의 갭업이 0.2%의 소폭 상승으로 쪼그라듭니다. 감정이 데이터를 압도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일시적이고 데이터는 방향을 가집니다. CPI 2.4%, 이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QQQ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불안합니다. TQQQ를 들고 있으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아닌 규칙을 믿는 것, 예측이 아닌 반응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버티는 것. 시그널은 롱, 풀 레버리지 유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원년 새해 여러분의 투자에도 일상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휴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원칙과 데이터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투자하면 흔들리지만 같이 보면 버틸 수 있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